네, 안녕하세요. IT전 방송 토크 IT전 방송 지식 PD 고서입니다. 자, 오늘은 IIoT 기술을 활용한 드림 팩토리 구축 가속화, 특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최성훈 상무님, 또 PTC코리아 김상훈 지사장님과 함께 제가 한 45분 정도 토크하는 것들을 같이 여러분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게 두 분 일정 때문에 또 좋은 퀄리티 있는 컨텐츠를 여러분 제공해주기 위해서 제가 제가 인터뷰를 했거든요. 인터뷰한 거를 보실 텐데요. 먼저 이제 제가 이번에 인터뷰를 저랑 같이 옆에서 이제 PTC코리아 지수민 상무님도 같이 보고 이번에 이 컨텐츠 같이 만드는데 같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지수민 상무님도 같이 나오셔서 저랑 같이 진행할 거고 여러분 질문에 대해서 오늘 또 답변을 드릴 겁니다. 자, 상무님. 네, 안녕하세요. PTC코리아에서 솔루션 컨설팅 팀 그룹을 리더를 담당하고 있는 지수민입니다. 네, 상무님, 저는 이번에 특히 이제 최상무님, LG 에너지 솔루션 최상무님 뵈면서 토크를 하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런 테크 전문가가 이 도메인에 대한 것을 잘 아니까 굉장히 파워풀해지는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네. 네. 상무님은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거꾸로 현업 전문가가 네, 이 최신 기술들을 잘 이해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현업 적용성이 굉장히 좋으시구나. 네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어렵고 복잡하게 푸는 IT 얘기들을 현업 입장에서 굉장히 단순하게 그다음에 정말 생존 경쟁에 있어서 도구로 네. 잘 활용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제 현업하고 이 테크놀로지하고 이제는 굉장히 이제 정말로 이제 확실하게 융합이 돼야 되는 네.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따로따로 노는 네. 게 아니라. 자,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최성훈 상무님과 또 PTC코리아 김상훈 지사장님과 함께 나눈 토크 영상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IT전 방송 토크 IT전 만큼은 지식 PD 고서입니다. 자, 요즘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요즘 굉장히 뜨거운 이제 제조 분야의 큰 패러다임 쪽을 몰고 오는 아이템이죠. 네,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서 굉장히 특히 전기차 뭐 이런 거 전기 관련된 것들로 해가지고 굉장히 수요가 많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는 놀랍게도 중국 기업을 제치고 1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에 커다랗게 사업 성장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DX 기술들을 써가지고 어떠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또 더불어서 PTC의 디지털 솔루션들이 거기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과 PTC 코리아의 두 분의 게스트 모셨습니다. 자, 먼저 제 왼쪽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최성훈 상무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네.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제조 IT를 총괄하고 있는 최성훈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PTC 코리아의 김상훈 지사장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PTC 코리아 김상건 지사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상무님이 제조 PR을 총괄하고 계신다는데 제가 PI 하면 딱 떠오르는 게 ERP거든요. ERP 할 때 예. PI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예. 제조 PI라면 IT 부서도 있고요. DX 부서도 있고. 네. 제조 PI라면 어떤 영역을 좀 커버하시는 겁니까? 회사에서? 기본적인 IT 부서, DX 부서, 정보 전략 부서라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역할은 다 비슷한데 좀 기본적인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PI들은 제조 현장에 깊숙이 스며들어서 그 사람들의 니즈를 발굴하고 거기에 적합한 IT 솔루션을 발굴하고 구축해서 그래서 프로세스 혁신을 좀 리딩한다. 네. 이제 이런 느낌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도메인하고 예. 테크놀로지를 예. 다 두루두루 잘 아시니까 맞습니다. 연결시키는 걸 하시는 거네요. 예.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 기본의 IT 부서는 코스트 센터로서의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돈만 쓰는 부서 그렇죠. 이 역할을 했는데 이제 제조의 현장을 스마트 혁신을 만들어 보니까 이제는 프라핏 센터로 갈 수 있겠다. 이런 시작점. 뭔가 비즈니스 인앱을 시켜주는. 예. 그런 관점에서의 이제 제조 PI로서의 역할을 좀 서서히 좀 잡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과거에는 이제 이랬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이런 시스템 만들어 달라 하면 현장에서 그려주는 그 화면 그대로 만들어준단 말이죠. 느낌 오시죠? 네, 느낌 예. 와요, 느낌 와. 그래 해주면 불편해서 못 쓰겠어요. 네, 그러면 네. 아니 해달라는 해주는데 뭐가 불만입니까? 이제 이런 좀 약간 네. 이라면 이제 갑자기 올라오려고.
이제 PI는 현장 얘기 들어가면서 그 화면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가면서 네. 진짜 현장에서 원하는 니즈가 뭔지를 가지고 설계를 하고 그 설계된 결과물을 이제 IT 개발 부서 예를 들면 뭐 CNS나 SDS나 이런 개발 부서에 던져주면 그 개발하는 그 중간자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아마 PI가 주도하는 게 저는 좋지 않느냐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결국 자세가 참 중요한 거네요. 자세. 예. 코로나 이후로 네. 굉장히 요새 크게 많이 변화의 혼동 시대인데 어떤 쪽으로 지향이면 국내 기업들한테 내가 이런 쪽에 좀 도움을 줘야겠다는 생각이 드시다면 어떤 쪽? 지금 이제 우리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불확실성의 시대로 가고 있죠. 그렇죠. 코로나 뭐 팬데믹도 있었고 네네. 전쟁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재료 가격도 뭐 폭등하고 지금도 온고잉 중이죠. 그렇죠. 어떻게 온고잉 보면. 중이고 네네. 뭐 서플라이 체인도 완전히 그냥 뭐 엉망이 돼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예측이 못하는 상황이 이제 왔을 때 이걸 어떻게 빨리 디시전하고 내부에 이제 이런 뭐 조직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제조 현장의 변화를 할 수 있는지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키가 되는 것 같아요. 중요한 포인트시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PTC에서는 하여튼 기업 목적이 제조 현장에서 보면 엔지니어링 부분이 있고 이제 제조가 있고 또 서비스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넓혀서 보면 서플라이 체인이 있고 이제 고객 관리 쪽이 있는데 이 전체의 이제 그 밸류 체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런 이슈들을 이제 해결을 좀 해주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각각의 밸류 체인의 기능들을 이제 향상시키는 이런 쪽의 이제 솔루션을 고객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가장 또 하나의 핵심인 부분이 현장에서 일하는 부분들을 같이 이제 협업을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느냐. 이게 또 이제 가장 큰 또 화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PI 쪽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PI 쪽에서 리딩을 해야 되는 것처럼 현업에서 나오는 이런 이슈들을 해결을 하려면 저항들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IT 쪽에서 뭔가 하겠다 그러면 그거 우리 다 해봤는데 안 된다. 처음에 그냥 뭐 안 된다부터 이제 시작하는 이제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코먼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해결을 해 나가려고 하면 이런 이제 협업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 IoT, 뭐 AR 등등,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등등의 이제 협업을 가능케 해주는 우리 PTC의 이제 핵심 이제 솔루션으로 자리를 이제 매김하고 있습니다. 네, 불확실한 환경이다 보니까 유연성과 애자일한 것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기업에 어떻게 제공할까 그런 거 그렇죠. 고민하시는 거네요. 네. 자, 그래서- 근데 지사님께서는 LG에너솔루션하고는 뭐 언제부터 어떤 인연으로 지금 오늘 상무님 이렇게 사실 모시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모시는 건 뭐 지사님이 뭔가 박사분이시고 뭐, 5년간 공부해 스마트 시티도 네. 하시고 아주 뭐 인지십니다. 네. 근데 LG에너솔루션하고는 어떻게 이제 인연이 우리 최성우 상무님은 사실은 LG에너지솔루션 오시기 전에 이제 LG 디스플레이에 사실 이제 근무를 오랫동안 하셨고요. 근데 LG 디스플레이 계실 때 저희 PTC 이제 본사에서 하는 행사에 네. 우연한 기회가 돼서 이제 같이 한번 갔었어요. 근데 가서 저희가 이제 그 솔루션 필러가 이제 4가지가 있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엔지니어링 쪽이 있고 제조 쪽이 있고 이제 서비스 쪽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품으로 보면 CAD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PLM이라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하는 이제 PLM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더스트리 IoT가 있고 이제 AR이 있는데 우리 이제 행사에 가서 이게 이렇게 심리스하게 잘 돌아가는구나. 이게 동떨어져서 가는 것들이 아니고 하나의 제품으로 디지털 스레드로 구성이 돼서 제조 현장에서 이제 적용됐을 때 베네핏이 굉장히 커지겠구나. 이제 그걸 이제 많이 느끼셨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셔서 실제 현장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타겟으로 했던 게 우리가 이거를 IoT도 적용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AR로 현장에 있는 인력이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기거나 이제 점검을 해야 될 때 가서 이제 매뉴얼로 작업하는 게 아니고 가서 현장에서 AR 기술을 가지고 증강을 시켜서 디지털 정보들을 실물에다 이제 증강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실제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요거를 처음으로 트라이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당시만 해도 한 5년 전인데. 예. 국내에서 처음으로. 국내에서 거의 처음이죠. 처음으로 이제 시도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최성우 상무님하고 이제 인연을 맺게 된 거는 하여튼 새로운 시도, 새로운 기술을 현장에서 적용하는 새로운 시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아낌없이 하여튼 고민하시고 투자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인핸스 시키는 이런 쪽에 이제 굉장히 이제 잘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이렇게 또 오셔서 팀을 맡고 계시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아이템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무식한 질문이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 2차전지 배터리만 하시는 건 아닌 거죠? 다른 분야도 있는 거죠? 예, 크게 이제 사업군은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크게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 배터리하고 네. 이제 소형 전지에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 저장하는 ESS라고 에너지 저장? 예. 네. 그래서 대부분의 아마존이나 HP나 대기업들이 기존의 어떤 UPS나 네. 발전기를 대신해서 그 배터리를 가지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그런 쪽으로 그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럼 에너지 저장하는 거는 그건 뭐 이게 데이터 센터 같은 데다 쓰이는 겁니까? 아니면 예, 다른 데도 뭐 이게 가정에도 쓸 수 가정에서도? 예, 예. 오. 비상 발전용으로 충분히 쓸 수가 있고요. 네. 앞으로 굉장히 그것도 유망한 분야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중국 기업들이 이런 2차전지 배터리 시장에서 다 리딩을 다 차지할 줄 알았는데 LG 솔루션이 전 세계 글로벌 리딩 그룹 중 하나이고 특히 이제 중국 내수 시장을 제외하고는 또 글로벌하게 탑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뭐 어떤 경쟁력이랄까? 뭐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성민 이제 개인적인 관점으로 그냥. LG가 이렇게 현재 세계 1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개인적인 이유는 네. LG에서 한 약 30년간 배터리에 대한 어떻게 보면 30년 전부터 미래 사업으로서 발굴을 했고 거기에 대한 튼 대장님의 지속적인 투자가 아마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네. 거기에 맞춰서 배터리 전문가들이 혼연의 힘과 열정과 모든 그 집요함, 그 반드시 만들겠다는 이런 그런 어떤 열정이 이뤄낸 결과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상무님도 이런 걸 보니까 공급망 예. 쪽에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러면 공급망 관련돼 가지고 에너지 산업이란 게 2차전지 배터리 가면 공급 원료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원료 확보에 예. 공급망 하고 그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어프로치하고 계신지 지금. 어쨌든 내부적으로 그것만 전담하는 그 전담 부서가 있고요. 네. 그래서 그 부서에서 전 세계에 찾아다니면서 그 망을 계속 그 유지할 수 있게끔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예. CATL 같은 경우는 이제 공장이 뭐 중국 내에만 있더라고요. 예. 근데 에너지 솔루션 제가 보니까 뭐 유럽도 있고 예. 뭐 각 나라별로 뭐 권역별로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뭐 또 그런 전략적인 어떤 어프로치 같은 건가요? 그런 것도? 근데 회사 차원에서 아마 그 고객사와의 거리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해서 그리고 인력에 대한 네. 그 뭐 배치, 최적화 이런 것들이 필요. 부분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있겠지만 네. 뭐 중요한 거는 고객사들하고 가까이 있는 게 물류 관점에서 보면 가장 근접해 있는 거고요. 장단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비즈니스로는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점이 많겠지만 그 상무님처럼 DX를 이제 뭔가 그 설계하고 하려면 훨씬 더 챌린지가 더 많이 다가오는 거지 않습니까? 예. 네네. 다양한 그 권역에 있는 공장들 프로세스 같은 것도 다 전체 가시성도 확보해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한 이슈는 없나요? 최근에는 이제 그런 이슈들이 많이 이제 해소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사이트가 이제 많고 그 2차 밴더, 그 서플라이어, 2차, 3차 서플라이들에 대한 그 분산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팬데믹 상황이 오면서 공급에 대한 일정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민감해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긴 없지만 IoT 컨테이너에다가 부착해서 위치 추적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까지 서서히 이제 해가면서 그런 리스크를 이제 해칭하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급망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IoT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네요,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공급망 자체에 대한 결정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렇죠. 한번 할 거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비지빌리티를 확보하고 그 적기에 갈 수 있는 디스패칭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시스템 솔루션으로서 네네. 좀 그 의사결정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해 준다.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지금 LG는 글로벌 오퍼레이션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PD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각 지역마다 다른 나라에 있는 공장들이 어떻게 보면 상향 평준화돼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오퍼레이션이 되느냐. 그래서 뭐 한국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뭐 유럽에 있는 공장도 품질이나 아니면 뭐 딜리버리 타임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KPI들이 이제 상향 평준화가 이제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스탠다드를 이제 잡으셔야 될 것 같고, 뭐 일부는 뭐 다는 아니지만 이제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엔지니어링, 제조, 서비스, 서플라이 체인 전부 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현장에 있으면 좋은 게 문제가 생겼을 때 가서 픽스를 해주는 이제 기술 요원들이 이제 뭐 한국에서 날아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현장에다 두는 이유 중에 또 이제 하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분들에 대한 교육. 왜냐하면 또 이직률이 높아요. 뭐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직률이 높고, 그다음에 유럽도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아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이제 상향 평준화 시킬 거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하고도
같이 많이 논의를 하고 계시죠. 네네네. 네.